제가 볼 때는 그 징후는 아마 러시아 정보기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하나는 푸틴이 정보기관들 사이도 이제 보안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연방정보국 이렇게 그 분할 통치를 했거든요. 러시아 정보기관들 간의 그 권력 게임 상황에서 확실하게 푸틴한테 전달이 못했던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 정보를 보고받은 푸틴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프리고진의 목적이 아마 그 징후가 계속 보였잖아요. 네, 그 네. 서방 언론이라든가 매체들하고 인터뷰하면서 크렘린 자체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무기 그런데 지원이 없었잖아요. 이 동기가 예. 실질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푸틴의 권력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푸틴은 투정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상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1인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네. 특히 이제 러시아처럼 이제 그 2인자들을 계속 분할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무래도 이제 정보 자체도 또 왜곡된 정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2인자들이 좀 전전긍긍하게 돼 있고 허위 보고도 자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객관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좀 상실될 그럴 위험이 크죠. 바그너 그룹의 전투력 자체가 일단은 싸움하는 기술만 놓고 보면 네. 일반적인 정규군보다 셀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군이 가능했다는 건 두 개죠. 하나는 그 러시아 정규군 내에서도 일종의 사보타지가 있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그 바그너 그룹을 막을 만한 그 전투력을 지닌 부대들은 이미 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선급의 부대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진군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 자체의 얘기도 좀 걸러들어야 되는 게 어쨌든 본인의 중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벨라루스로 간다 얘기할 텐데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벨라루스로 가는 거는요. 네. 오히려 정말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신변 자체를 완전히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벨라루스로 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제3지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어디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유럽을 벗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느 지역에 있든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행방을 얘기할 그 이 상황이 아니죠. 프리고진의 원래 목표 자체가 권력의 찬탈이면 모스크바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근데 프리고진이 그 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내보낸 불만은 결국 국방부와 갈등이었거든요. 예. 아무리 병력이 없다 그래도 모스크바까지 진군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게 전력이잖아요. 예. 그 전력이 없어지면 프리고진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 있는 약 2만 5천 명의 바그너 용병들은 5만 명으로 이미 그동안 또 많이 손실됐죠. 바그너 그룹들 중에서도 정예전 투병이란 말이에요. 네. 저걸 잃어버리면 프리고진 자체도 뭐 물리적인 생명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용병이란 말이에요. 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죠. 인물들이에요. 저 예. 인물들이 프리고진을 위해서 정말 러시아와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죽음까지 거죠? 감수하면서 지금 그 이 모스크바로 향하려고 했겠느냐. 그다음에 내부의 반역 세력을 지금 색출하겠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놓고 네. 안전하면 예. 그 다음에 칼날은 아마 프리고진을 향할 거예요. 결국은 프리고진을 향할 제가 것이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스타일을 굳었기 때문에 네. 오랜 정치적이자 군사적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루카센코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푸틴이 내부의 예. 프리고진의 동조 세력들을 완전히 일소한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더 점령지를 상실하지는 않겠지만 예. 이 정도에서 전쟁을 끝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끝내는 쪽으로 그렇군요. 휴전을 예. 하거나 이게 그나마 긍정적인 거고요. 네. 부정적인 거는 푸틴 자체가 이제는 자기도 정말 이 마지막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더 거칠고 잔인하게 나오는 이게 시나리오 2고요. 네. 시나리오 3은 푸틴 자체가 권좌에서 내려오는 경우인데 그럴 가능성까지. 제가 볼 때는 저게 예. 평화로운 권력 이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뭐 극우파가 이제 권력을 오히려 장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러시아의 각종 대량 살상 무기 이 통제력 예.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그게 시나리오 이제 3 정도인데 이게 가장 지금 현재로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